안녕하세요. 존 버나드냐. 자, 한미 무역 협상 이거 잘못하면 환율 2,000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난 건데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주목해서 다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버가 한번 주목해서 달아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이 마가 정책 있잖아요. 마가 정책이 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정책 안에,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안에 한국의 냉정한 평가, 우리가 국뽕으로 다루는 뭐 우리나라가 위대하다 그런 거 다 싹 빼고 한국을 진짜 미국이 객관적으로 보는 이 평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파악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국가의 위기를 대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원화를 달러와 금은 이걸로 바꿔보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2,000원 경제적 위험과 한미 무역 협상의 딜레마. 야, 이게 참 한미 간의 진짜 온도 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국이 미국과 거래 협상에서 3,500억 달러, 약 483조죠. 이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것도 모르겠어요. 약속을 했는지 협박을 당해서 이거를 승인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자, 미국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이 90%의 이 수익 제외 조건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2,000원으로 될 수 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483조를 투자해요. 3,500억 달러. 그래서 거기서 이득을 챙길 수 있으면은 좋은 투자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수익의 90% 이상을 또 못 가고 간다고 하니까 이게 큰일 난 거죠,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을 약간 보자면, 환율이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 그런데도 1397원으로 또 올라갔어요. 이제 1400원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오른다. 이게 참 큰일 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스티븐 마이런, 미란이라고 하죠. 미란이 지금 연준에 들어가서 이제는 뭐 125, 1.25% 금리를 내리겠다, 우리는 금리를 엄청 내리겠다, 이렇게 미란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트럼프의 의도가 금리를 엄청나게 내린다고 하는데도 환율이 지금 이 모양이다. 1397원이다. 1400원대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지금 트럼프가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지금 달러 가치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갔는데도 중요한 거는 환율은 있잖아요,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달러 가치는 떨어졌는데 환율은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요, 환율은 진짜 언제까지 오를까. 그리고 달러가 이제 바닥을 잡고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고 하면, 예전에 지금 뭐 바이든 때는 뭐 116 이 정도였거든요. 네, 지금은 뭐 97, 막 96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은요, 환율은 대체 얼마나 올라갈까? 뭐 1,500원, 1,600원은 그냥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뭐 2,000원까지도 위기가 오면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 예전에도 위기 때도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이건 점점 이 바닥을 다져가면서, 이 주식 차트로 보면은 바닥을 다져가면서 진짜 좋게 우상향하는 차트거든요. 이 우상향하는 주식들, 우량주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차트인데 이게 환율이라는 게 진짜 뼈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미 무역협상에서 어떻게 가든 지금 무역협상에서 불리한 흐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한국에게 매우 불리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진짜 그냥 큰일 났다 생각하고 빨리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냥 큰일 났다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불리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요구가 있잖아요. 미국은 3,500억 달러, 이 486조 원을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한국에서 현금으로 받아 이 미국의 인프라 경제안보기금에 투자하고 이익금의 90%를 가져가겠다. 자기들이 투자를 받고 오히려 그 이익금의 90%도 가져가고 니네는 10%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게 엄청난 건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대미 투자가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63억이에요. 이게 여기에 지금 84%나 달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걸 일본이랑 비교하면은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외환보유액의
비교해 보면요 4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2배 이상 부담이 큽니다. 이 금액은 달라도 우리나라가 이 외환 보유액 비율로 봤을 때는 2배 이상 더 많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라서 더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뭐 이렇게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 돈은 5% 남짓 투자되면서 대부분 보증이고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율 투자, 대출 지급 보증 형태로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뭔 소리냐? 애초에 지금 현금으로 하는 거다. 현금으로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현찰로 다 달라.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 지금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본과 한국의 자금으로 이 경제안보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들은 지금 미국 사회에 있잖아요. 인프라 이 확장, 그러니까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조선, 에너지 등 여러 데에다가 투자를 할 거라고 명시적으로 이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 동맹국들의 이런 자산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런 산업들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마가가 미국 사람을 위대하게 하잖아요. 그게 뭐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동맹국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관세나 아니면 뜯을 수 있으면 뜯어서 돈을 뜯어서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아직도 이 의미를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지금은 아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제 2년, 3년 지나다 보면 존 버나드 말이 맞구나.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현금 투자가 이제 만약에 요구된다고 하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보면 외환보유고가 소진 우려가 있어요. 지금 한국 정부가 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4,163억 달러인데 이게 대부분 소진될 수 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얘기를 하잖아요. 임기 내 투자해야 된다. 야 니네들 뭐 우리나라 이렇게 또 발표할 때 얘기했잖아요. 천천히 하면 된다. 어차피 트럼프의 임기는 4년이니까 이거 질질 끌다가 트럼프 바뀌면은 다른 사람 바뀌면은 또 이제 없던 일로 이렇게 무마될 수도 있으니까 시간 끌자. 10년 이상 이렇게 시간 끌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는 임기 내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100%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투자 안 한다고 하면 야 니네 관세 25% 올려 15%에서 올려 이렇게 이래도 또 말 안 들으면 뭐 30% 40% 50% 부르는 게 값이니까 이렇게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올리면 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 구성을 보면요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90%가 달러고 그 다음에 뭐 미국채, 달러표 시채권, 그 다음에 유로, 엔화 등으로 외화자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달러 공급 부족 현상 발생 시에 외환보유고가 대부분 이제 소진이 될 거고요. 달러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현재 1,397원이잖아요. 98원이나 여기에서 진짜 환율 위기가 오면은요. 진짜 2,400원 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화 표시 자산들은 몇 프로가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수십 프로가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도 아직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런 심각한 얘기는 잘 안 해주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존 버나드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달러 이런 게 아마도 달러 환전이 뭐 1년에 얼마 쿼터제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 달러가 부족해 버리면요 여러분들이 환전하는 거 있잖아요. 환전해서 미국 직투로 뭐 QQQ나 TQQQ, SOXL, 테슬라,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거 투자하잖아요.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 그다음에 팔란티어 이런 거 투자하는데요. 이런 게 이제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러 쿼터제로 해서 달러 많이 못 바꾸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시중에 달러가 부족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되면요 외환보유고가 대부분 소진될 경우에 달러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평상시 달러 수급은 어떻게 되냐? 수출 기업,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가 이렇게 벌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거를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그리고 수익기업 화학이나 제조업체들이잖아요. 여기 업체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서 이게 균형이 이루어져요 서로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제 위기 시에는 달러 수급이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 둔화, 그다음에 수출 감소, 경제 위기 우려 시에 기업과 금융기관은 달러를 팔지 않고 갖고 있으려고 하죠. 왜냐? 환율이 튀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달러 공급이 사라지고 수요가 급증해 버리면서 여러분들 달러 가격이 폭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2,000원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이제는 상실될 수가 있다. 과거에는 외환보유고가 4,163억 달러나 있으면은요, 그거를 풀면 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환율 폭등을 막고 외환보유고 소진 시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3,500달러를 저기 줘버리면은 없잖아요. 외환보유가 없으니까 달러 부족 현상 발생 시에 뭐 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의 자금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투자할 수 있을 때 투자를 하셔라.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런 위기를 미리미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움직이는 국민들이 계신가 봅니다. 그래서 골드바가 지금 동나가고 있고요, 실버바가 지금 오히려 골드바보다 실버바가 품절 났어요. 제가 보통 실버바 사세요, 제발 좀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뭐 현물이 어쩌고 저쩌고 뭐 부가세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투자용도 10년 20년 갖고 가신다고 하면은요, 위기 대비해서는 역시나 현물 투자가 제가 맞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시면 좋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지금 이제는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바만 이제 지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혹시 저 후원해 주신다면 쿠팡링크 한번 클릭만 해주셔도 저희가 후원이 되니까 한번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골드바 있잖아요. 이제 남은 것도 이제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뭐 천장을 뚫은 금값, 금통장 뭐 잔액이 사상 최대 1.2조 원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실버바도 지금 구매가 지금 작년보다 거의 7배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위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지금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외환 위기가 심화된다고 하면요, 투자금을 회수하겠죠. 지금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비기축통화국인 한국, 지금 한국은 달러 공급 및 환율 방어 능력이 부족해지므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투자금을 서둘러 이제 회수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 환율이 폭등해 버리면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 우리나라 투자할 때는 원화로 투자하니까요, 빨리빨리 달러로 바꿔서 밖으로 나가겠죠. 우리나라 투자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신용 등급도 강등이 되겠죠.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제는 글로벌 신용 평가사 있잖아요, 무디스나 뭐 이런 데가 아마 우리나라를 뭐 AA 등급에서 뭐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 강등을 시킬 수도 있다. 그다음에 환율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죠. 헤지 펀드들 있잖아요. 이런 데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환율 공격이 심해져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헤지펀드 출신인 거 아시죠? 조지 소로스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혹시 모르죠. 이제 한국이 이제는 말을 안 듣는다. 3,500억 달러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관세를 맞는다고 한다. 그래, 관세 맞아. 그 다음에 니네들 한번 보자. 이제 환율 공격까지 들어가자 하면은, 야, 우리나라 제2의 IMF가 충분히 올 수도 있죠. 물론 야, IMF 온다고 너 공포팔이 하지 마라. 공포팔이는 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기에 대비하자 이런 거죠. 안 와도 뭐 물론 괜찮을 정도로 우리가 위기에 대비하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차 사고 안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에어백을 설치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안전벨트를 안 매고 다니실 거예요? 차량 운전할 때나 차량 탑승할 때? 아니잖아요. 다 사고를 염두에 두고 안전벨트를 매고 여러분들이 다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 공격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판, 안전벨트를 매 놓으셔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뭐 그냥 해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제한 달러 통화 스와프 있잖아요. 달러를 바꿔달라. 무제한 달러 통화 스와프가 뭐냐면요, 개념이 뭐냐, 한국이 지금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 쓴 후 일정 기간 뒤에 달러를 다시 갚고 원화를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뭐라고 해야죠? 미국은 뭐 승인해준 것도 없고 약속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해주겠지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3,500달러 투자할 거니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미국은 뭔 소리냐, 그거 그냥 니네 현금으로 내라고 했지 누가 빌려서 내라고 했어? 약간 이런 겁니다. 이게 의견 차이인지 모르겠고, 아니면 우리나라가 언론에 그냥 이렇게 지금 약간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지만 언론에는 조금 우리나라가 잘한 것처럼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가 지금 연간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이 달러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00억 달러에서 300억이래요. 200억에서 300억 달러인데요. 이거에 지금 3,500억 달러를 조달하려고 하면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10년 이상 걸려요. 10년 이상 걸리는 금액인데, 이거를 트럼프 임기 내에 지금 뭐 러트닉 상무장관이 계속
압박을 할 텐데 내라고 그거를 과연 대규모 이런 자금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뭐 빌려 쓰면 되지 했는데 아니 미국은 지금 뭔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통화 스와프 없이 미 요구대로 달러를 조달할 경우에는요. 환율이 몇백 원이 아닌 1,000원이 뛸 수도 있다. 그러니까 1,397원이냐 그러면은 2,400원 이렇게까지도 치솟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뭐 희망적인 장밋빛 전망만 이렇게 하고 있죠. 통화 스와프를 하면은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다. 막아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언론이 조금 잘못된 게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정체되어 있고 30년 동안 뭐 잃어버린 30년 뭐 이렇게 해서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랑 클래스가 달라요. 여러분들 이 기축통화의 패권 기축통화의 시스템에 들어간 국가입니다. G7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일본, 유로존,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 기축통화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G7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그저 열심히만 살고 열심히 뭐를 팔아서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되는지 알지만 이 건물주들 생각은 달라요. 미국이랑 일본이랑 유로존이랑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스위스 이런 데에는 기축통화의 이 시스템으로 잘 사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도 국가도 뭐 수출을 하고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모르고 우리나라는 진짜 금융을 잘 모르니까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되는지 아는데요. 현실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통화 스와프를 해줄 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에서 300억 달러에 넘기 힘들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토로했거든요.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이렇게 도와준다고 통화 스와프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이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른 걸 또 요구하겠죠. 참 걱정이 되고요. 통화 스와프 체결 시에도 문제점이 있다. 이 원금 회수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미국의 보증이 아니므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있죠. 그 다음에 신용 강등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수적이지만 체결이 어렵고 체결되더라도 이제 미국한테 끌려다니는 입장이 되겠죠.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 및 한국의 수출 타격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 이제는 갑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 외에 대체 수입처가 많아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한국 말고 일본을 그냥 더 이렇게 띄워주면서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면 돼. 일본으로 다 거의 다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자동차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일본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굳이 한국에는 뭐 반도체 이 정도 말고는 뭐 한국에 지금 뭐 의존할 게 별로 없습니다. 반도체도 뭐 대만 TSMC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뭐 한국한테 의존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드러나잖아요. 지금 한국에 지금 취업문이 좁아진다. 그래서 H1B 비자를 1억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폭탄으로 이렇게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이 마가 정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한테 이렇게 뜯어낼 수 있으면은 최대한 뜯어내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에요.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뭐 트럼프의 정책이 다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협상가입니다. 협상가라고 하면 뭐냐? 그들이 가진 것이 뭔지 파악을 하고 내가 가진 것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들의 약점을 진짜 심하게 후벼팝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 약점이 한국보다 없다는 얘기죠. 뭐 틱톡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히토리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공급망들도 그냥 미국이 없이도 중국은 그냥 알아서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공급망이 브릭스 쪽으로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한국보다 더 대우를 해주죠. 관세도 뭐 이런 거 계속 유예한다고 하고 오히려 한국이나 동맹국들 뭐 유로나 한국, 일본한테 오히려 더 많이 뜯어내죠. 오히려 브라질이나 인도랑 이런 데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오잖아요. 그냥 할 대로 해라. 나는 브릭스에 들어가겠다. 미국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가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이 운명이 진짜 큰일 났구나. 그렇다고 뭐 이거를 이제 와서 뭐 중국에 붙어서 아니면 뭐 브릭스에 붙어서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이 우리나라한테 미국이 더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겠죠. 참 우리나라는 진짜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참 걱정이다. 예, 참 이게 미리미리 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건 뭐 현 정부 전 정부 잘못이 아니라 예전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관세 차이를 한번 보면 일본이랑 지금 우리나라랑 대체 그다음에 라이벌 관계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 자동차는 관세가 낮고 그다음에 한국 자동차는 관세가 높아 한국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지금 가성비로 우리나라가 기술 발전은 안 하고 오히려 미국에서 가성비로만 꿀 빨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비싸게 팔잖아요. 자동차를.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한참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기술 개발도 제대로 안 해서 그러니까 일본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뭐 하나 뛰어난 게 없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는 전기차 부분에서 아예 뭐 일본과 독일을 압도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참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뭐 했을까? 참 기술 개발도 안 하고 뭐 했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고요. 수출액이랑 현지 생산 이렇게 보면요. 24년 기준에 한국 자동차 및 부품이 대미 수출액이 429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의 미국 내 생산은 36만 대, 26년에 40만 대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 내 판매량은 170만 대라고 해서 30에서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 범위를 보면 미국 현지 생산 물량의 30에서 40%는 관세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나머지 60에서 70%는 이런 물량은 관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고요. 그러면은 현지 생산을 더 늘린다고 하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 부품이나 아니면 협력사들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제 미국으로 더 가겠죠. 이제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다 쓰이고 미국으로 더 넘어가면요.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은 이제 디트로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참 점점 이제 낙후된 도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관세 인상률 인상시 이것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25% 유지 시에는 일본차 관세율이 15% 대비 10% 높은 25% 관세율을 유지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10% 마진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 판매를 하면 어느 정도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게 참 뼈아프다는 얘기죠. 참 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일본이랑 비교해봤어요. 일본은 15%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25%를 3,500억 투자 못하겠다 해서 때려 맞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철강은 뭐 35%까지 뛰어버리면은요. 야 아니구나 50%까지 띄울 수도 있구나. 참 이게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아 참 그렇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이 품목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 관세율은 아직 미정이다. 그다음에 기타 품목은 나머지는 50에서 60%를 차지하는 화학 등 다수 품목에 25% 또는 그 이상의 관세가 추가될 경우 수출액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분산된 품목, 다양한 품목으로 분산되어 있어 개별 예측보다는 전체적인 수출 감소가 예상이 돼서 참으로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구조적으로 맨날 꿀 빨다가 준비를 안 했죠. 자,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너무 뭐 버블에 취해 있어서 계속 잘 될 줄만 알고 뒤를 대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수출 의존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GDP 대비 이 상품 수출 비중이 37.6%로 G20 국가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독일 33%, 그다음에 중국이 17.9%, 일본이 17% 이거보다 높으면서 지금 G20 평균의 16.5%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여기 나와 있죠. 야, 한국이 가장 높죠. 독일이 그 다음이고요. 야, 중국도 이렇게 낮은데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특히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19.5%, 대미국 수출 의존도는 18.8%,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40%에 육박한다. 이러한 높은 수출 의존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한국 경제가 매우 취약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존부터 진짜 부동산 버블을 즐기고 진짜 우리나라가 버블을 즐기면서 결국에 내수를 살리지 않았잖아요. 그냥 수출로 먹고 살면 되지 뭐 내수를 뭘 살리냐, 그냥 자산 폭증만 해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보호주의 무역 확산으로 이제 덫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의 딜레마와 개인 투자 대응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의 딜레마는 뭐죠? 이 3,500억 달러 투자 시에는 무제한 달러 스와프가 이제 통화 스와프죠. 이게 없다면 외환위기를 맞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투자 거부 시에는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25%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서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느 쪽이든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 뭐 다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의 대응 전략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치 뭐 이거 그거 따지지 마세요. 일찍이냐 이찍이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알아서 대비를 합시다. 자,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거절 시에는 3,500억 달러 투자는 피해야 하며 그다음에 여기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을 조금 넘어 이제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해. 근데 이때 늦는 거죠. 미리 해야지. 원달러 환율이 2,000원 넘기 전에 지금 당장 라인 나우.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원화 들고 계시지 말고 원화 너무 많이 들고 계시지 말아라. 여러분들 자산을
달러나 금이나 아니면 뭐 해외 주식 ETF 이런 거 많이 모아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누누이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원화를 영끌해서 막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걱정이 돼요. 왜냐 부동산 원화 대비해서 뭐 10억 20억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 환율이 2,000원 3,000원 올라버리면은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500억 달러 투자 거부 시에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여부가 이제 이거를 주시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트럼프는 압박을 하겠죠.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이런 전반적인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런데 또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씩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당장은 지금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체도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금리 인하로 이 지금 통화를 계속 발행하고 있잖아요. 돈을 더 많이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 가격이 제가 계속 급등한다고 매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축통화의 패권이 점점 흔들리고 있고 달러의 위상이 저는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진짜 장담 못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금을 많이 모았냐? 13년 이상 동안 금 1톤을 안 모았어요. 그냥 전혀 안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달러 국채만 들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자체도 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금이 올라가는 거는 뭐 미국의 자체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발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극화입니다. 다극화를 트럼프가 오히려 더 빠르게 진전시켜 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은 선물이 지금 급등을 했었거든요. 4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또 이렇게 꾹 누르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이 누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올라가 버리면요 다들 알아채니까, 이 너무 올라가면은 알아채니까 계속 올리려고 하면 누르고 여기는 뭐 완전 티나게 이렇게 해버렸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변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은에서 지금 계속 증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지금 상황이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뭔가 큰 게 벌어질 수가 있겠구나. 벌어지지 않더라도 금과 은 아니면 자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통화의 가치는, 그러니까 지폐, 현금의 가치는 엄청 떨어지겠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마진 부채가 1조 2천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이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보다 지금 더 낮은 세율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보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런 1조 2천억 달러라는 이자를 역대 최대 규모죠. 이런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자 지출을 안정화하려면요 금리를 3.1% 이하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스티븐 미란이가 들어가서 금리를 1.25% 빨리빨리 내려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다 이런 정부 부채랑 정부 이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 지금 많이 되는 거죠. 미국 자체도 지금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더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를 해야겠어요? 역시나 존 버나드 너는 뭘로 대비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해외 주식 ETF, 그다음에 금, 은, 뭐 비트코인, 달러 이런 거를 모아 가셔야죠. 원화 자산.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뭐 짜장면 사 먹을 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커피 사 먹을 돈 그 정도만 조금 갖고 계시고 웬만한 자산들은 그냥 당장 쓸 거 아니면은 금이나 달러로라도 차라리 그냥 뭐 금은 좀 위험하다, 코인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달러로라도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리미리 움직이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물 실버바가 품절돼서 저도 못 사고 있어요. 그리고 골드바는 조금 남았는데 지금 보면은요 지금 쿠팡 있잖아요. 쿠팡에서 제가 보통 실버바를 쿠팡에서 그냥 사거든요. 뭐 어디에서 사면 막 좋다 하는데 그런 거 알아볼 시간에 그냥 빨리 사는 게 훨씬 낫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쿠팡으로 많이 사는데, 쿠팡에서도 지금 한국금거래소 이 골드바랑 실버바가 대부분 이제는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걱정입니다. 품절이 되고 이제 남은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남은 게 몇 개 있으면 제가 찾아서 이렇게 링크로 한번 올릴게요. 지금 쿠팡 링크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보시고요. 아니면 뭐 저 도와주고 싶으면 다른 거 사셔도 됩니다. 뭐 추석 선물 세트 뭐 이런 것도 사셔도 되니까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물 지금 못 사겠어요. 실물 못 사겠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었다. 그러면 뭐 ETF를 사야겠죠. 그래서 뭐 타이거 KRX 금연물 ETF가 개인 순매수가 1,000억 돌파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지금 다들 똑똑한 개인들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금이 얼마나 올랐냐, 지금 보면은요 올해 들어서요 금이요 지금 금 ETF인데 이게 40% 올랐고요.
그다음에 은 ETF가 48%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그런데요. S&P 500 있잖아요. 우리가 무지성으로 투자하면 된다는데 S&P 500이 13%, 그다음에 나스닥 100 QQQ가 17%밖에 안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금이랑 은이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금과 은이 어떤 걸 생산하거나 재화를 생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득을 하는, 물론 살아있는 회사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데 그냥 자산일 뿐인데, 이렇게 S&P 500 주식보다 더 올라간다는 게, 그것도 2배 3배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 SCHD 제가 이거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도 안 올랐죠? 지금 올해 들어서 1%도 안 올랐습니다. 이게 배당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1년 수익률 가져왔거든요. 1년 수익률도 여기 보세요. 금이 지금 40%, 은이 37%, S&P 500이 16%, 그다음에 나스닥 100이 24%. 금과 은이 더 뛰어나게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죠. 이건 진짜 뭔가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지금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SCHD는 오히려 2.95% 빠졌어요. 그러니까 배당 ETF 뭐 좋아하시는데 많이 좋아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 그냥 응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면은 제가 더 상대적으로 부자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배당 많이 좋아하시고요. 저는 배당도 뭐 일정 부분 투자할 수 있겠지만, 배당은 진짜 저는 10% 미만 그 정도 생각하고, 그냥 차라리 성장주로, 아니면 뭐 성장주에서도 좀 안정적인 거 S&P 500 있잖아요. S&P 500이나 아니면 뭐 더 안정적인 거, 그런 걸 하는 게 좋겠지. 저는 슈드는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과 은, 지금 이게 해지 자산도 되는데요. 이제 금과 은의 가치가 왜 오르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해지 자산도 되는데 지금 수익률도 좋아 버려요.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투자 안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수익률도 S&P 500, 나스닥보다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금과 은을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한미 무역 협상이 잘못하면 환율 2,000원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남겨주시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건설적인 토론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